캡틴의 주식 하이킥입니다. 지난밤 뉴욕 증시는 가득한 악재에 상당한 장중 낙폭을 기록했습니다. 니콜라는 창업자의 사기 연루와 사임으로 20% 폭락했고 JP모건 체이스를 비롯한 글로벌 대형 은행들이 2조 달러가량의 불법 의심 거래를 장기간 해온 것으로 나타나며 금융주들이 일제히 하락했습니다. 이로 인해 다우지수는 장중 942포인트가 폭락하기도 했습니다. 지난주 별세한 진보주의 연방대법관 긴즈버그의 후임을 이번 주에 임명하겠다는 트럼프의 주장에 민주당이 대선 이후로 미뤄야 한다고 강력히 반발하며 미국의 신규 부양책 합의가 더 멀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팽배하기도 했습니다. 유럽의 코로나 확진세가 강해진 가운데 영국이 2주간 서킷 브레이크를 검토 중이라는 소식도 큰 악재로 작용했습니다. 바이트댄스와 오라클의 틱톡 관련 거래를 승인하겠다고 주말에 밝힌 트럼프는 지분 구조를 문제 삼으며 바이트댄스가 지배력을 가질 경우 승인하지 않겠다고 압박을 주었습니다. 이 또한 미중 갈등이 심화될 수 있는 소지를 지닌 불확실성으로 작용할 수 있어 악재가 겹치는 형국입니다. 항공주들이 폭락했고 은행주들도 일제히 약세를 보였으나 다우와 S&P는 이렇게 긴 밑꼬리를 달았고 나스닥은 애플의 3%대 반등 강세로 약보와 몸통 양봉 고점으로 마감하였습니다. WTI는 4.4% 폭락했고 골드도 2.6% 하락을 보였습니다. 최근 조정 흐름을 보였으나 조정폭이 사실상 충분하지 않았던 우리 증시는 양시장 모두 장 초반 외인기관 양매수가 진행되었고 개인의 강한 매도가 나타나며 지수는 시작부터 급락 분봉을 보였습니다. 이후 외국인이 선물을 강하게 매도하며 현물도 매도로 돌았었고 기관도 강한 매도를 보이며 코스피는 반등에 실패 완전히 하방으로 방향을 잡았고 장 후반 2323.58까지 저점을 형성한 뒤 233.59포인트 2.38% 하락한 장대 음봉으로 마감했습니다. 코스닥은 외인이 장중 매수 매도 방향성 없이 소극적 모습을 보였고 8일 연속 매도 13거래일 중 12일 매도 그 기간 중에 1조 5,500억의 매도를 쏟아붓고 있는 기관의 강매도가 이어지며 오전장 838.13포인트 3.33%까지 폭락하며 이틀 연속 장중 3%대 폭락을 보인 뒤 소폭 회복하며 842.72포인트 2.8% 하락의 장대 음봉 마감입니다. 양지수 모두 어제 말씀드린 1차 지지선인 코스피 2345선, 코스닥 847선을 살짝 이탈한 상태로 마감입니다. 오늘 뉴욕 증시는 어제 이미 반영된 악재들은 크게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고 파월 의장이 하원 증언에서 시장을 달래주는 립서비스가 나온다면 기술적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자리입니다. 또한 큰 기대는 없지만 테슬라 배터리 데이의 이슈로 기술주들의 강세 유지도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 시장은 만약 내일도 추가 하락이라면 양지수는 하방이 더 열리게 되지만 저는 내일 우리 시장이 1차 지지선을 회복하는 반등이 나올 가능성을 더 크게 봅니다. 외국인 기관의 포지션과 환율 등의 영향은 필수적으로 체크할 사항입니다. 오늘 원달러 환율은 당국의 개입 가능성과 단기 급락에 대한 경계심, 달러 인덱스의 반등으로 7원 상승한 1165원으로 원화 평가 절하입니다. 내일 시장의 방향성은 추석 연휴 부담을 앞두고 있는 시기에서 상당히 중요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LB와 HLB생명과학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HLB생명과학입니다. 어제까지 9거래일 연속 상승, 그 9일간 종가 기준 56.5%의 급등을 보인 엘생은 오늘 시장 폭락과 에스모 종료로 인한 단기 차익 심리가 확대되며 강한 하락 조정이 나왔습니다. 제가 금요일과 어제 영상에서 엘센의 단기 조정을 감안하셔야 한다고 말씀드린 바로 그 상황입니다. 거래량은 어제 37% 수준의 452만 주. 보시다시피 대량 거래는 장 초반에 집중되었고 이로 인해 오늘 평균가는 32,289원으로 종가보다 훨씬 높습니다. 상하단선 돌파나 이탈 시 주가가 다시 밴드 안으로 들어오려는 강한 습성을 지니는 볼린저 밴드의 상한선을 돌파한 지 3거래일 만에 강한 조정이 나오며 볼밴 안으로 들어온 모습입니다. 자, 오늘 조정이 단기 고점이 나온 본격적 조정인지 초단기 조정인지에 대해 궁금들 하실 겁니다. 그 부분은 나중에 HLB와 함께 말씀드리기로 하고 일단 엘생은 3일선 이탈이지만 5일선 훼손이 없었습니다. 내일 이 라인 31,650원을 회복하는 종가를 만들어준다면 이번 추세는 강하게 살아있는 것이 됩니다. 내일 캔들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LB 보겠습니다. 다소 억울한 측면이 있죠. 사실상 대장주로 인식되는 종목인데 최근 단기 상승폭은 엘생에 훨씬 못 미쳤고 오늘 낙폭은 엘생보다 작았지만
비슷할 정도의 장대 음봉입니다. 5일선은 크게 이탈했고 11선 부분에서 마감입니다. 몇 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15%대 급등해서 3%대 상승 긴 윗꼬리 양봉도지 마감이었고 어제의 거래량은 415만 주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8%대 음봉의 거래량은 163만 주에 불과합니다. 이거 볼까요? 8월 13일 상한가봉입니다. 이때 거래량이 1048만 주. 바로 그 다음날 8월 14일 거래량은 472만 주였습니다. 또 9월 7일 8%대 윗꼬리 양봉 거래량은 629만 주였고 그 다음날 4%대 음봉 거래량은 142만 주였습니다. 우리는 이 두 사례에서 무엇을 찾아야 할까요? 결과적으로 이 두 가지 캔들들은 무엇으로 봐야 하겠습니까? 바로 매집봉입니다. 거래량 없이 어제의 이 캔들과 오늘의 이 장대 음봉 두 캔들만 본다면 상당한 걱정이 될 수 있는 형태입니다. 아, 이거 다 털고 나간 거 아니야? 고점 아니야? 지난 몇 달간의 그 긴 상황을 다시 맞는 거 아닐까? 등등 아마 그렇게들 생각하실 겁니다. 거래량만 보십시오. 그렇지 않다는 것을 단호하게 말씀드립니다. 주식은 패턴입니다. 우리가 차트를 보는 것도 그 차트에 나와 있는 뻔한 지표들을 보기 위함이 아니라 그 안에서 일정한 패턴을 찾고 그 패턴의 반복에 대해 확인하고 거기에 근거해서 향후 흐름을 예측하기 위해서입니다. 작년의 패턴과 많이 다릅니다. 매집 방식도 다르고 랠리를 펼치는 패턴도 다릅니다. 이에 대해서 공개적인 영상에서 자세히 말씀드릴 수 없는 점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 하나는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LB와 일생의 최근 한 달 이상의 대량 거래 매집은 이 정도를 위해서 벌어진 것이라고 본다면 그것은 정말 짧은 시각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일단 LB도 내일은 반등이 나와야 하고 나올 것을 봅니다. LB나 일생보다 조금 위인 11만 5천원대 부근까지 반등이 나와준다면 아주 긍정적이고 최소 1라인 11만 2천대 후반을 회복하는 종가가 필요합니다. LB도 마찬가지로 내일 캔들이 아주 중요하다는 사실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오늘 시장에 어안이 벙벙하시죠? 그것도 몇 개월 만에 찾아오는 하락장이라 적응도 안 되고 힘드셨을 겁니다. 그렇지만 다시 지금 시장 위치를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 전 기록했던 28개월 최고가에서 불과 코스피는 5.3%, 코스닥은 7.3% 하락한 위치일 뿐입니다. 여전히 아주 높은 위치입니다. 하지만 오늘 시장에서는 그 기세 등등하던 동학 개미들의 상방수급은 온데간데 없고 유동성이 폭탄으로 뒤바뀌어 하방 매물을 던져댔고 그것을 묵묵히 받쳐서 사는 매수만 있었지만 그것이 이번 유동성 장세가 끝났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이런 말이 있죠. 들어올 때는 너 마음대로 올 수 있지만 나갈 때는 결코 그럴 수 없다. 주식시장만큼 이 말이 어울리는 곳이 또 있을까요? 아직도 고객 예탁금은 55조 6천억 원이 예수금 형태로 남아있습니다. 고점에 잘못 호되게 당한 초보 개미일지라도 각성하고 이 시장을 과감하게 떠나는 경우는 그리 쉽지 않습니다. 조정을 거치고 다시 그 자금들은 언제 그랬냐는 듯이 시장을 이끄는 유동성이 되어줄 것입니다. IQ 1000인 미스터 마켓은 그렇게 우리를 가지고 놀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모두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와 함께 여러분들의 성투는 계속될 것입니다. 화이팅!